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배 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루 세끼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궁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갈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복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제사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하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스승님, 저는 기운이 들쑥날쑥합니다. 흥분도 잘하고 우울할 때도 많습니다. 이는 어떤 까닭입니까? 중년이 될 때까지 식생활의 절도가 없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거나 평생 마음 썩이는 일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관상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말년에 운기가 쇠퇴하여 마침내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는 식에 준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를 뜻하는 한자 기를 보면 사람이 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전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에 활을 쏘는 일이다. 스승님께서는 계속해서 절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곡간의 곡식이 가득합니다. 곡식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식솔들에게 충분히 먹지 못하게 하면 먹고 싶은 생각만 일어나기 때문에 큰 고통이고 형벌 아니겠습니까? 곡간의 음식을 마구 먹이면 식솔들이 방만해지는 법입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신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가세도 기울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농작물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곡식이 쓰러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엄청난 번개와 천둥에도 끄떡없는 나무가 있고 작은 번개에도 쓰러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사방천지에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밑으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는 법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물과 영양분을 스스로 찾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절제하여 적게 주면 농작물이 더 많은 영양분을 찾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농작물은 비록 크기가 작다 해도 알찬 것이며 많은 영양분을 갖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라는 산삼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서 향기를 발하는 송이버섯 또한 그래서 영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제함이 없이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영양분이 많은 땅에 자라는 나무나 비료를 많이 준 농작물과 같이 힘든 상황이 되면 쉽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며 장수하는 관상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치를 무시하고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관역으로 해서 화를 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마음이 미천한 탓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사람이 적고 미천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혀를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음식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나 몸은 짐승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겁지겁 먹는 일만을 즐거움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인면수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부자가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스승님, 사람의 입은 먹기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 삶에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는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먹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대는 먹는 즐거움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도 천차만별인 법입니다. 장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요. 농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늘려 큰 수확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대장장이는 뛰어난 기술로 낙과 호미를 만들어 인정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장사꾼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해지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대식하고 폭식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고 성과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제하고 삼가서 먼저 입신 출세의 즐거움을 느낀 다음 그에 따라 유복한 생활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먹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가난의 고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이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입은 먹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변소의 입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토해내면 더럽기가 똥오줌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을 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그 음식이 똥오줌이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변소에 버려 보십시오. 아무리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변소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소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대대로 수명이 짧은 반면 먹을 것이 없는 산촌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미천한 자가 대식하고 과식하면 임금과 벼슬아치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몸과 정신이 거북해져서 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맛있는 음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가난한 자는 청빈한 음식, 즉 주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법입니다. 음식이 운명을 바꾼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중독을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인 약물 추금이 사용으로 특정지어지는 만성적인 재발성 장애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현대식품 산업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미국인들이 진화적 중독을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거스르는지 중독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청소년의 30%가 당뇨병 전 단계이고 성인의 거의 80%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상황은 바로 중독 때문이다. 우리는 집단으로 강박적인 음식 중독에 빠져 있다. 우리는 먹으면서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의 섭취를 장려하고 초가공 식품의 섭취를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식단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약 59%의 사람들은 영양에 관한 상반된 정보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유기농, 식물성, 천연, 비유전자 변형, 공정무역, 지속가능성, 비동물 실험, 무호르몬, 재생, 무글루텐, 자연방모, 초지방목, 관행농법 식품 등. 식품을 선택할 때 자세히 살펴봐야 할 용어들이 무수히 많다. 우리는 더는 식이철학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음식을 성분으로 나누고 그것들이 세포에 좋은지 나쁜지 분석하기 시작해야 한다. 식품은 결국 구성분자들의 집합이며 그러한 구성분자들이 세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가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오피오이드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볼 때는 문제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의 경우 구성분자라는 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개별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이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물 한 잔은 수분을 보충해 주므로 몸에 좋다. 비소를 섞은 물 한 잔은 몸에 나쁘고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비소가 들어간 물은 도움이 되는 부분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부분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버거를 생각해보자. 버거의 패티는 다 똑같아 보여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몸에 집어넣는 분자 정보 모두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은 음식에서 나온다. 당신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음식물로 3차원 인쇄되었고 당신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계속해서 당신의 다음 모습을 인쇄한다. 신체,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신경,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전적으로 당신이 입에 넣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는 허공에서 난데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음식에서 생긴 것이다. 의사와 환자들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전자가 대부분의 건강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방식이 유전자 발현과 세포 생물학에 영향을 미쳐 결과를 확정한다. 식품 화학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가 신호분자로 작용한다. 식품 화학물질은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DNA 접힘을 변화시키며 세포에 좋은 에너지 생성 여부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주요 세포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 몸에 무엇을 넣는가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나는 의사가 된 지 한참 후에야 만성질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음식의 원칙을 스스로 배워야 했다.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식품. 유기농법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제한 등 연방정부가 감독하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농법이다. 그러나 유기농법이 반드시 생명체가 번성하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토양으로 재생하는 데 중점을 두는 농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은 토양과 식품에 있는 가장 독성이 강한 일부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유기농 육류와 유제품은 합성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사료를 먹지 않은 가축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풀만 먹고 자란 가축이란 뜻은 아니다. 유기농 곡물 사료를 먹여 키웠을 수 있으며 그런 곡물은 여전히 오메가6 지방산 함유량이 많아 가축의 대사장애를 조장할 수 있다. 육류와 유제품의 경우 유기농, 목초를 먹인 자연 방목으로 표시된 것이 가장 좋다. 농약을 치지 않은 자연 먹이를 먹이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 키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재생농법으로 재배된 식품. 재생농법은 다양한 작물을 순환 재배하고 합성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경운 논밭 갈기와 김매기를 최소화하고 퇴비를 사용하는 등 토양 건강과 생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농법이다. 재생농법으로 키운 가축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월등히 많고 그런 가축에서 나온 우유에는 기존 우유보다 항산화제와 식물성 영양소가 6배나 많이 들어있다. 이런 영양소는 관행농법으로 키운 젖소의 우유에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재생농법 농장에서는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고 어울릴 수 있어 건강 회복력이 좋으므로 심하게 아프지 않은 한 일상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재생농법으로 재배한 식품을 먹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환경운동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이다. 재생농법 작물, 지피작물, 건강한 토양은 대기에서 탄소를 흡수하여 커다란 뿌리 체계로 3D 프린팅함으로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흙을 헤집고 자라야 하는 관행농법 작물의 뿌리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게 한다. 재생농법의 공격적인 퇴비화는 폐기물을 거의 또는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역삼투압 또는 수치로 정수한 물. 물은 혈액의 90%를 차지하고 깨끗한 물은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삼투압 방식의 고성능 숯 필터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브리타나 이와 비슷한 저렴한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염소의 맛과 냄새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중금소, 박테리아, 유해 화학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깨끗한 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독일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한 잔만 더 마셔도 아이들은 과체중이 될 위험이 30% 감소한다. 무엇을 먹지 말 것인가?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 특히 다음 재료가 들어간 식품을 식단에서 없애라. 모든 종류의 정제당, 모든 종류의 정제곡물, 모든 종류의 정제식물성 기름 또는 종자유 제품, 곡물은 피하라. 섭취할 식품 목록에 비가공 곡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나는 어떤 형태의 식단에도 곡물을 추가하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곡물은 비교적 현대적인 식품으로 약간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제공하지만 섭취할 식품 목록에 있는 다른 식품들보다 훨씬 적은 양을 제공한다. 성인의 3%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미국의 대사위기 상황에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품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아무리 경계해도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장 내벽은 어느 정도 손상될 것이다. 현대의 곡물에 들어있는 농축 단백질 중 일부는 그에 대한 강한 민감성이 있든 없든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생산된 곡물 대부분은 독성 농약으로 뒤덮여 있다.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식품.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식품, 즉 유기농법이나 재생농법으로 재배되지 않은 식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94%를 차지한다. 관행농업은 미국에서만 연간 5억 킬로그램에 가까운 농약을 사용하며 그중 다수는 인체와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비만과 암, 발달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행농법은 한 곳에 동일한 작물을 반복적으로 심는 단일 작물 재배 방식으로 토양의 주요 영양소를 앗아간다. 관행농법이 행해지는 토지는 미생물 고갈로 겉흙이 유실되고 물이 유출되며 독성 화학물질이 물과 환경에 남게 되어 환경 재앙이 발생한다. 미시시피강이 흘러드는 멕시코만에 뉴저지주 크기의 죽음의 지대가 생긴 것이 그런 예다. 가축들은 공장식 사육시설에 갇혀 농약으로 뒤덮인 곡물 사료를 먹는 까닭에 체내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증가한다. 자연의 다양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미국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의 90%가 가축에 사용될 정도로 전염병이 만연하다. 놀랍게도 미국에서 관행농법으로 재배되는 콩의 70%와 옥수수의 약 50%가 사료로 사용된다. 이는 관행농법으로 토양이 손상되고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공급받은 가축이 병들고 그 고기를 먹는 사람도 병드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관행농법으로 재배된 식품은 토양, 환경, 수자원, 농부의 복지, 전 세계의 생물 다양성,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세포 건강을 해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유기농법 또는 재생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은 엄청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환경 파괴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행위다.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성인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60%, 아동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67%를 차지하며 나쁜 에너지 대사로 인한 비만, 고혈압, 치매,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등을 유발한다. 그 영향은 심각하다. 2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15년 동안 추적 관찰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하루 4단위 이상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62% 증가한다. 초가공식품을 추가 섭취할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18%씩 증가했다. 우리는 초가공식품이 무엇인지, 초가공식품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초가공식품에 해당할까? 노바 식품분류체계는 식품의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제조 공정에 따라 비가공식품과 최소가공식품, 가공식재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으로 나눈다. 비가공식품과 최소가공식품. 비가공식품은 나무에서 딴 사과를 그대로 먹는 것처럼 자연에서 분리한 후 아무런 변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 달걀, 견과류, 씨앗류, 말린 허브, 향신료, 육류나 가금류, 생선 등 첨가물이 없는 자연식품이다. 채소가공식품은 씻거나 갈거나 빻거나 역과하거나 굽거나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끓이거나 진공 밀봉하거나 얼리거나 무알코올 발효하거나 저온 살균하거나 용기에 담는 것과 같은 처리가 된 식품이다. 하지만 식품 일부를 제거하거나 농축하거나 소금이나 설탕, 기타 재료를 첨가하지 않는다.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당신이 먹는 음식 대부분이 비가공식품 또는 최소가공식품이어야 한다. 가공식재료. 가공식재료는 제분, 건조, 압착, 분쇄,
정제 과정을 통해 자연천연 식품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오일, 버터, 설탕, 메이플 시럽, 라드 등과 소금처럼 칼로리가 없는 재료가 여기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농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불균형 식품이므로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 가공 식재료는 건강을 최적화하는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대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두유와 옥수수유처럼 산업적으로 추출한 식물성 기름과 종자유는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농축돼 있어 해롭다. 반면 씨앗이나 채소에서 기계적,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많은 과일을 통째로 으깨서 얻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기름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공식품, 기호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채소 가공식품과 가공식재료를 결합하여 식품의 수명과 감각적 특성을 높인 것이 가공식품이다. 예를 들어 포장되지 않은 갓 만든 통곡물빵, 설탕을 첨가한 토마토 소스, 소금에 절인 베이컨, 시럽에 보존한 과일, 소금물에 절인 채소나 콩, 통조림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가공식품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라벨에서 기름, 소금, 설탕을 찾아보는 것이다. 가공식품 범주에 속하는 식품 대부분은 설탕, 소금, 기름 함량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 케첩, 샐러드 드레싱, 땅콩버터처럼 예상치 못한 식품도 마찬가지다. 정제된 식물성 기름이나 종자유, 정제 곡물, 첨가당,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재료가 포함된 가공식품은 피하라.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여러 가지 식품에서 추출한 다양한 성분과 방부제나 식용색소 같은 합성 성분을 결합하여 공장에서 만든 식품이다. 당신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자녀에게도 절대로 주지 말아야 하는 프랑켄푸드다. 초가공식품은 오늘날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가공식품은 우리 식탁에 전혀 오르지 않아야 한다. 초가공식품 섭취와 만성질환의 관계에 관한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가장 많은 이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의 위험이 39%, 허리둘레는 39%, 대사증후군은 79%,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2% 증가했다. 초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업체는 재료들을 부분으로 분해한 다음 합성 화학물질과 결합하여 유통기한을 늘린 덜 가공된 식품의 화학적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먼저 기름, 설탕, 전분, 단백질, 섬유질 등을 추출하며 재료를 분해한다. 그런 다음 효소를 사용하여 재료에서 천연향이나 색, 단백질을 추출하는 등 화학적 변형을 거쳐 재가공한다. 제조업체는 기름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만들고 산패를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할 수 있는데 이런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가공식품에는 대량 생산된 페이스트리, 빵, 케이크, 쿠키, 견과류, 우유, 간고기나 콩으로 만든 너깃, 칩, 크래커, 그래놀라바, 기타 간식이 포함된다. 우리 문화에서 정상적인 식품으로 간주하는 것들이지만 불법 약물처럼 단호히 피해야 하는 것들이다.